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자연인 파트에서 제한능력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페이지 68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제한능력자인 자연인 파트의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미성년자는 획일적으로 매매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능력은 불문하고 만 19세 이상의 자는 능력자인 성년자,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19세 미만인 자는 제한능력자의 미성년자, 형식적으로 행위 당시의 나이를 가지고 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미성년자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할 제한능력자는 뭐예요? 아무리 치매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판단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자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능력자와 제한능력자를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으로 갑니다. 이때 P라는 것은 뭐예요? 접두어로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9조부터 11조까지 조문 3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보기 전에 일단 9조로 갑니다. 어떤 자에게 피성년 후견 심판이 내려지느냐? 1항 가정법원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정신적 제약 체크할게요. 따라서 이와 같은 성년 후견 심판의 원인은 정신적 제약만을 그 원인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불편함은 불편할 따름이지 판단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죠? 따라서 신체적 제약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이렇게 속이면 틀립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질문화된 적이 없지만 이미 각종 시험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체크할게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따라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라면 자신이 매매 등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서 이를 결정해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체크할게요. 본인 등 일정 범위의 배우자 등 친족과 마지막요. 공익의 대변자인 지자체장과 검사를 체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들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갑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을 합니다.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갑과 을 간의 토지 매매가 10년도 1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이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행위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은 매매 당시에는 능력자다, 제한능력자다? 능력자다, 그죠? 이와 같이 행위 능력은 개인적인 능력의 정도는 불문하고 형식적으로 행위 당시에 나이가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 또는 행위 당시에 이와 같은 치매 등의 원인한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이로부터 법으로부터 행위 당시에 재판을 받은 바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능력을 정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아무리 이와 같은 치매 등을 심하게 앓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매되게 법률 행위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매매 당시에 이를 위해서 심판받은 바 없는 이상 이 자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이라고 이 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을 둬야 합니다.
근데 이 자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는 있을 수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후견인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후견인은 세 가지 종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미성년자를 후견한 미성년 후견인도 있고, 이 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는 없죠. 따라서 이 자의 법정 대리는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을 후견한다 해서 이 자를 성년 후견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뭐요? 후견인으로서 한정 후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에게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후견인은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육체적 생명체인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아있는 자연인이기만 하면 나이가 1살이 됐든 뭐요? 100살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그 다음에 박사든 정신병을 앓고 있든 뭐요? 백치든 누구든지 동등하게 똑같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갑도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 능력은 있지만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면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자기 스스로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죠? 즉 똑같은 자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 행위 능력이 왜 제한이 됐습니까? 법원의 재판 때문에. 따라서 이 자의 능력을 원래대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법원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갑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청권자의 청구에서 뭐요? 이제는 종전대로 능력자로 살아. 종전의 심판을 종료하는 심판입니다. 그럼 이 자의 능력은 소급해서 회복됩니까? 그때부터 장래요? 예, 당연히 장래겠죠. 따라서 형식적으로 뭐요?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때로부터 그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를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이라 한다고 하죠. 따라서 기존 심판에 종료 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 대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교과서 갈게요. 먼저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뭐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피한정 후견인과 비교해서 뭐예요? 사무 처리 능력의 부족분의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청권자의 청구에서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 합니다. 그 셋째 줄부터. 따라서 아무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일지라도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이를 위한 심판을 받은 바 없다면 뭐요? 그 자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자, 요건요. 그래서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 요건. 갑이 치매 등 뭐요? 질병. 그 다음에 뭐요?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란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제약만이 그 사유가 될 뿐, 따라서 신체적인 제약. 신체적 제약은 불편할 따름이다. 그죠? 판단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따라서 신체적 제약은 여하튼 피성년 후견 심판의 실적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 제약만이 그 심판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느냐. 이와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즉 매매 등의 법률행위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리한 바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서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라야 된다. 그래요. 결여된 자. 그래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요? 조금 이따 볼 피한정 후견 심판의 원이 되지. 그죠? 성년 후견 심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합니다. 단순히 여하튼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서는 한정 후견 심판의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 한번
쏘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형식적 요건요. 형식적 요건으로서 청구권자의 법에 대한 제한능력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이와 같은 성년 후견 심판은 없습니다. 이때 청구권자에는 본인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성년 후견 심판이 내려지는 자는 우리는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 수 있겠다. 그죠? 이 자가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루 왼종일 판단 능력이 없겠죠. 그렇지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더라도 24시간 내내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같은 제한능력자 제도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 취지가 제한능력자의 재산 보호에 그 초점이 있는 제도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자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행위를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일순간에 정신이 돌아온다고 그죠? 그때는 빨리 법원에 청구해서 뭐예요? 나의 재산을 내가 이와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아달라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려달라. 그래서 본인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기타 배우자 일정 범위 내의 친족.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익의 대변자의 누가 포함됩니까? 지자체장과 검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죠.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갑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판 시에 본의 의사는 고려해야 됩니다. 3번요. 그래서 가정법원이 기존의 피한정 후견이 또는 피특정 후견에서 성년 후견 심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명인데 한 명에게 여러 가지 어떤 심판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죠? 종전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서 성년 후견 심판으로 바꾸려면 종전의 심판은 종료하고 성년 후견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으로 갑니다. 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우리가 검토해 볼게요. 자, 64페이지로 갑니다. 자, 64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5조가 있죠. 자, 5조를 보니까 미성년자의 능력이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 전항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는 모든 것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죠. 즉, 우리 상식적으로 미성년자라면은 어떤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뭐요? 덜 성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죠? 예, 육체적 또는 아직까지 사회경험 등이 부족해서 그래서 판단 능력이 부족할 뿐이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 없죠. 따라서 미성년자 행위는 동의 없이 한 행위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누굽니까? 이자죠, 그죠?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자가 매매 등을 하고자 할 때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 자체를 피성년 후견인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거의 하루 왼종일 정신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들에게는 미성년자와 달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10조 1항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 관한 행위 능력에 관한 5조와 구분되는 점이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10조 1항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됐던 거죠.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제한 문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와 달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 불문하고 뭐예요? 피성년 후견의 법률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즉 법적으로는 이 같은 피성년 후견에는 판단 능력이 법적으로 완전히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그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69페이지 제일 밑에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의 권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에게는 동의권은 없고 체크할게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와 달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뭐요? 그자의 매매 등의 재산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의미가 없죠. 결론 재산행위는 동의권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머지 대리권, 취소권, 초인권 등만 가집니다. 자, 다시 조문으로 갑니다. 2항 3항을 묶을게요. 따라서 이 같은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재산 보호에 초점이 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침해를 앓고 있더라도 그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 뭐요? 똑같이 침해를 앓고 있더라도 그 재산의 정도는 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갑이 침해를 심하게 앓고 있지만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재산을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는 탕진하더라도 뭐요? 거의 재산의 표도 안 납니다. 100만 원 정도 탕진을 하더라도 하루에 더 증가되는 재산이 더 많다 그죠. 그래서 2항 3항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뭐요? 이것은 취소할 수 없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 속한 행위는 뭐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3항 그 범위도 치매 등의 어떤 질병이 뭐요? 호전되기도 하고 재산 상태가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죠. 그와 같은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법원은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항의 범위를 뭐요? 변경할 수도 있다. 자, 사항은 이미 우리 시험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갑이 피성년 후견이요. 근데 이자가 편의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겠다. 그죠? 이와 같은 이자의 재산행위를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란으로 취소하고자 한다. 너무 가하죠. 그죠? 따라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때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뭐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때가 과도치 않은 재산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일단. 자, 피성년 후견의 능력 이미 조문에서 설명드렸지만 본문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원칙.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뭐요?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제한 능력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자일지라도 거래 안전에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때가 과도치 않은 행위는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이 취소 못한다. 그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이와 같은 피성년 후견일지라도 재산 정도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법원은 피성년 후견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정해둘 수 있고 따라서 그 범위에 속한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도 다시 뭐요? 청권자의 청구에서 사후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로 갑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자는 없다 그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으로서는
후견인이 존재합니다. 볼게요. 법정 대리인은 후견이다,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후견인 등과 구별해서 성년 후견인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후견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년 후견인을 둬야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그 숫자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가 있다. 따라서 갑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 한 명이 충분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죠. 근데 재벌입니다. 한 명만으로 부족하죠, 그죠? 따라서 여러 명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후견인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이 후견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변호사도 있고 법무법인도 있다, 그죠? 따라서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쌍가로 2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재산행위는 뭐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더라도 그 자에게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의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이론적으로 없는 거다, 그죠? 나머지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나머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권한 범위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5번요. 넘기시면은. 그래서 이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질병의 원인을 깨끗이 고쳤다, 그죠? 그러면 법원은 청구자의 청구가 있으면 종전에 성년 후견 심판을 종료하는 심판을 합니다. 그 종료 심판이 있으면 소급 폐스가 아니라 뭐요?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능력을 회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 능력자 중 피성년 후견인을 봤습니다. 자, 또 다른 재판에 따른 제한 능력자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갑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도 피성년 후견과 똑같이 조문 3개를 둡니다. 12조부터 14조에 걸쳐서 조문 3개를 둡니다. 자, 똑같아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인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도에 이자가 침해 등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매매 계약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를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심판은 받은 바 없습니다. 비로소 15년도에 비로소 청권자의 청구에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하고 똑같죠. 따라서 아무리 행위 당시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였다 할지라도 뭐요?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뭐요? 능력자고 재판을 받은 때로부터 뭐요?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야 돼서 피한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도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뭐요? 친권자는 있을 수 없고 후견인만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질병의 원인을 깨끗이 고쳐 잡았습니다. 그때 법원은 청구자의 청구했으면 종전에 한정후견 심판을 종료하는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장래에서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 그림이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사무 처리 능력의 정도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임에 반해서 피한정 후견은 뭐요? 부족한 자이다, 그죠? 그 정도의 차이점에 따라서 심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12조 볼게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여기까지는 피성년 후견인과 똑같죠? 체크할게요.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양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에 구조 제2항을 준용한다. 즉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아무리 행위 당시에 이와 같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매매 등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였다 할지라도 뭐요? 이를 이후로부터 행위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현실적으로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뭐요? 그 사람은 능력자이다. 그죠? 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제한 능력자인 피한정 후견인이 된다. 자, 요건 똑같아요. 실질적 요건. 치매 등 질병, 장애 등의 그 밖의 원인으로서 정신적 제약을 원한다. 그죠? 따라서 신체적 제약은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그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지속적 결여가 되면 뭐요? 부족한 자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라면 성년 후견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청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직권한 심판은 있을 수 없고, 청권자는 본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공익의 대변자인 지자체장과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 시에는 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이 가정법원이 종전의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종전의 심판 대신 뭐요? 한정 후견 심판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죠? 그럼 한 명에게 여러 개의 심판이 동시에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이 경우는 종전의 성년 후견 심판 등을 종료하고 뭐요? 다시 그 자에게 한정 후견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의 능력을 합니다. 13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앞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치매 등의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뭐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다. 그죠?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죠. 그죠?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정도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13조로 볼게요.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의 어떤 능력의 부족분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 뭐요? 법정 대리인인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의 능력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면 능력이 제한되죠. 그죠? 그 다음에 2항 따라서 앞으로 생활하면서 그 치매 등 질병이 호전되기도 하고 재산이 뭐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죠. 그죠? 이와 같은 사정 변화에 상하여 법원은 본인 등의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둘째 줄 마지막에 법정 대리인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항요. 그래서 갑이 피한정 후견인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스스로 매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책 규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 3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의 동의에 가름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4항. 그래서 이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죠? 근데 위반합니다. 위반의 효과 4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 후견인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자이더라도 뭐요? 슈퍼에서 콜라 한 병 사 먹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않은 법률행위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때는 취소 못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조문에서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피한정 후견의 능력. 즉 피한정 후견은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죠. 따라서 개개인별로 부족한 정도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의 정신적 제약 상태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인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도 뭐요? 청구자의 청구에서는 사후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요? 피한정 후견은 모든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그 밖의 법원 행위는 뭐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한정 후견의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인 후견이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뭐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매매 등의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가로 2번으로 갑니다. 동의받지 아니한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즉 이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다 그죠. 그때는 취소할 수 있죠.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한 행위일지라도 콜라에서 슈퍼에서 뭐요? 콜라 하나 사 먹는 거. 이와 같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않은 행위는 취소 못한다 그죠.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상가로 3번요. 따라서 이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는 없고 후견인만 있다 그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인과 똑같습니다. 다만 권한의 범위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예 법정 대리인 동의가 떨어져 스스로 매매 등을 유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없더라고요. 근데 피한정 후견은 동의를 받고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4가지거나 그죠.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주인권 모두 가집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은 한정 후견의 종료, 피성년 후견에 설명했던 바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제한 능력자 2명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미성년자는 행위 당시에 형식적으로 개인적 능력은 불문하고 형식적으로 나이가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능력자인 성년자와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아무리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뭐요? 행위 당시에 이를 이유로 법원부터 현실적으로 성년 후견 심판 또는 한정 후견 심판이 있었던 자만 제한 능력자이고 아무리 이와 같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고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뭐요? 행위 당시에 심판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뭐요? 그자는 능력자이다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피특정 후견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원부터 특정 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피특정 후견인 14조의 2에서 규정을 둡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 능력자 3명을 봤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는 이 3명밖에 없어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은 그에 속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 갑의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는 취소 못하죠. 이 자는 기본적으로 능력자입니다. 자, 어떤 자에게 어떤 특정 후견 심판이 내려지느냐. 자, 14조 2를 볼게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에서 이런 정신적 지하고 여기까지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공통되죠. 다만 그 정도가 첫 것이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 앞에 2명과 달리 뭐요? 피성년 후견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고 피한정 후견은 계속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아주 피특정 후견이 뭐요? 어떤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갑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완전히 능력자입니다. 근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사고 후유증으로 머리가 띠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것이 완전하게 뭐요? 낫기까지 1달 정도 시간이 예상이 된다고 하죠.
그때까지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라. 자, 갑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떤 배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행위, 매매 등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어떤 빌딩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배움이 부족하니까 법적 지식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매매의 어떤 조건 등을 결정할 때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매매 여부를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죠. 다만 그 전에 타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죠.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자에서 특정 후견 심판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부터 특정 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피특정 후견이라 합니다. 자, 2항 체크할게요. 우리가 앞서 봤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법원의 심판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죠. 즉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하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그냥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반대하면 특정 후견 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항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체크할게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된다. 심판 시에. 즉 이 자는 일시적으로만 도움을 요한다고 하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미리 언제까지만 도움을 받아 그 기간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움을 요하는 사무 범위를 미리 정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으로부터 특정 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피특정 후견이라고. 요건요. 질병 등을 원인한 정신적 제약을 그 원인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죠. 다만 그 정도가 지속적으로 결합되면 지속적으로 부족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죠. 일시적으로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가서 후원이 필요한 점이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청구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직권에 한 선고는 안 됩니다. 다만 앞에 봤던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과 차이점이 이자는 근본적으로 능력자이기 때문에 같은 특정 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한 심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요. 특정 후견의 심판.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요하는 자,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을 요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심판이므로 법원이 갑에 대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움을 요하는 기간, 그 다음에 도움을 요하는 사무 범위를 미리 정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도움을 요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죠? 그럼 도움을 요하는 사무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특정 후견 심판은 끝나죠. 그 점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능력을 회복하려면 법원에 의한 종료 심판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죠? 그 점에서 이 자는 별도의 종료 심판 필요 없어요. 미리 정해두면 도움을 요하는 기간, 그 사무 처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특정 후견 심판은 시효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종료 심판을 이 자에게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피특정 후견인의 능력. 상글 1번 피특정 후견인의 능력. 이 자는 기본적으로 능력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도 이 자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떴어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를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로 취소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제한 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성년 후견인은 누굽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죠.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지속권이 있다. 틀렸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나머지 2명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과 달리 법정 대리의 동의가 따로 그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불문하고 피성년 후견의 법률을 취소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동의권은 없는 겁니다. 그 동의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2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않은 것이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지금서 여러 번 지문화된 겁니다. 10조 사항이죠. 아무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일지라도 거래 안전에서 슈퍼에서 콜라 한 병을 사 먹겠다. 그죠?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아니한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이 같은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이 가장 까다로운 질문이요. 한정 후견인 누굽니까?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죠.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모든 척할게요. 피한정 후견인은 치매 등의 질병 등으로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뭐요? 부족하다. 그죠? 근데 개개인별로 부족한 정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갑에 대해서 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당시에는 그 부족한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범위까지는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따라서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뭐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법원에서 사전에 심판 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해진 그 범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서만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특정 후견 심판만으로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 후견의 행위는 그냥 제한되지 아니한다. 그죠? 즉 피특정 후견인은 근본적으로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이자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죠? 맞죠?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자, 특정한 사무에 한해서만 도움을 요하는 자다. 그죠? 그래서 미리 심판 시에 특정 후견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움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도움을 요하는 특정 사무의 범위를 정해서 미리 심판을 해야 된다. 그죠? 14조 2의 사망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능력자를 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한능력자 중 가장 중요한 자는 누굽니까? 미성년자. 나머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은 뭐예요? 그 조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포섭을 할 수 있는 것, 즉 조문을 정확하게 그 요건을 분석해서 기억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 설명을 토대로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